꼭 힘이다가 아니니까. 그래도 이 아프리카 수코끼리 부럽긴 합니다. 아시아 코끼리는 안 그런가? 그렇다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검사가 그것을 뭐 검증을 해서 수용할 수 있다. 그 판단해서 네. 이제 구속을 했다, 영장을 청구했다는 건데 이 판단은 법원이 할 겁니다. 그러겠죠. 법원이 소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소명이 됐다 하더라도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 그러면 네. 정말 중재가 아닌 이상은 기각할 가능성도 있고 저는 소명도 안 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네. 그 여러 가지 봤을 때 건강까지 합쳐진다면 조국 전 장관 동생처럼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건강 문제가 영장 청구 마지막 변수였죠. 사실은 건강이 영장 발부도 아니고 청구의 변수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네. 이건 사건이 많고 아마 검찰도 마지막에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흐름을 좀 보시면 어제 이제 5회 이제 3차장 토론에서 뭐가 나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뭔가 자료를 냈다. 뭔지 얘기 안 합니다. 검찰은. 언론 보도면 MRI부터 다 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검찰은 직접적으로 진단서 MRI 얘기 안 하고 자료를 내긴 했는데 네. 병명이나 이런 것들은 변호인들이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자세한 거 확인을 못 해주지만 네. 우리 나름대로 검증을 했다라고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 냈는지 모르겠으나 지난 금요일자까지만 해도 다 거기 이제 변호사 재판 나오고 있는 변호사 인터뷰 보면 낸탄 얘기를 안 해요. 본인도 그거는 뭐 나는 아낍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냈다는 거거든요. 네. 그 토요일날 냈는데 그거를 검토하고 월요일날 바로 영장 청구했다는 흐름들을 보면 네.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 낸 자료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걸 봤을 때 큰일 났네. 당장 병세가 심각하지 네. 않다고 봤다. 네, 당장 뇌종양 수술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는 판단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적극적으로 오전에 청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이나 모레 이제 영장 실심 시사에 보면 얘기가 좀 흘러나오겠지만 현재까지 흘러가는 흐름으로 보면 정경심 교수의 병은 크게 뭐 아플 수 있죠. 그렇지만 크게 뭐 구속 수감이 어려울 만큼 위중한 상태는 아닌 걸로 보인다. 알겠습니다. 이 병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약 3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혹시 보충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소명 여부 따질 거고요. 네. 지금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봐야 돼요. 영장 그 압수수색 다 했기 때문에 결국 건강 부분 두 가지를 영장 판사가 심도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고요. MRI 자료 있으면 기각입니다. 이거는. 아, 자료가 있어요. 저는 만약 자료가 있고 판사가 봤을 때 이 그러니까 정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뇌종양 뇌경색이라고는 그러니까 진단이 그렇죠. 전 확실하다면 있다면 영장을 발부할 수가 없다고 근데 어떤 그 봅니다. 병세의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진단이 확실하다면 네, 기각 가능성이 높다. 더 높다고 봅니다. 저는. 판사의 재량인데 네, 아파서 영장 발부 안 되면 이제까지 들어갈 사람 별로 없죠. 그래요. 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진단병, 그러니까 그 질병명보다는 병세가 더 그러니까 중요하다. 예전에 좀 지난 얘기지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였던 창신사만 강금원 회장 같은 네네. 경우에도 뇌종양 주장했었어요. 근데 영장을 발부됐습니다. 주장하는 거하고. 네, 근데 이제 1심 과정에서 그 진짜 의사한테 사실 조회도 해보고 그래서 수술 당장 해야 되는데 보석으로 나와서 수술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뭘까? 일단 지금 발부될 것 같아요. 며칠 내로 이제 결정이 나니까 결정 나면 다시 한번 두 분 모시겠습니다. 1842님이 두 분 조합 너무 좋아요. 티격태격 토론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자 주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모실 기약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김태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현대해상 안전 DJ 태연입니다. 5656님의 사연인데요. 어제 늦게까지 술 마셔서 지금 운전 안 하고 지하철로 출근 중. 아주 칭찬해요. 술이 덜 깬 숙취운전도 운전을 위해 절대 하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또 한 번 양쪽적 신도시의 자부심이 올라갑니다. 초고층 스카이뷰와 전담 주고세대 메모리 대단지가 만들어내는 남다른 자부심, 가치, 그 이상의 품격을 누리는 양쪽적 2차 노블랜드 프레스티지. 10월 초 오픈 예정 1688-6800 1688-6800 대방건설 K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다양한 특약 할인으로 보험료 아껴줄게요 간편한 가입으로 수고도 아껴줄게요 빠른 보상으로 아껴줄게요 KB 손해보험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SUV 시대의 리더 포드 익스플로러가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Ford
Explorer New Generation. 지금 사전 계약을 통해 더 높은 세상을 만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포드 전시장에서. Ford. 우리 원뱅킹 간편한 금융을 원해. 우리 원뱅킹 나에게 딱 맞게 원해. 우리 원뱅킹 꿈꾸는 고객이 원해. 우리 원뱅킹 원하는 대로. 우리은행의 새로운 모바일 금융 우리 원뱅킹. 위빌립 우리은행. 수혜입니다. 문을 열면 한강과 공원이, 또 다른 문을 열면 쇼핑도 일도 한 번에. 여기가 어디냐고요? 일과 삶이 시너지가 되는 지식문화 복합센터 미사강변 스카이플러스. 땅에는 없다. 하늘로 가자. 1522-3327 시공사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바꾸고 최대 20만원 지원금 받으세요. 세상에 스마일 콘덴싱 가스를 잡고 환경 잡고 가스를 잡고 환경 잡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역시 기술 하나는 대성이지. 친환경 보일러는 세상에 스마일 콘덴싱. 기간은 홈페이지 참조. 청계천과 종로의 가치가 대한민국 거장의 작품으로 진정한 투자 자산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복합문화 도시. 기분 좋은 도시, 기분 좋은 투자. 종로 한라비발디 온종가. 문의 1600-1316. 주식회사 한라.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의 날씨 알아봅니다. 이효은 리포터. 네, 미세먼지 농도 오늘 오전까지는 인천, 경기 북부, 충남이 조금 나쁜데 오후부터는 동풍이 불면서 차츰 나아지겠는데요. 그래도 습한 바람이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제주도에 5에서 20mm가량으로 오락가락하면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부 마무리하고 3부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계엄문건 파장 일고 있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돌발 상황이 좀 많은 편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에 눈에 띄는 곳이 두 곳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하행선인데 먼저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 바란 부근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갓길로 나와 있는데도 정체가 극심해서 비봉에서 바란까지 10km 구간이 많이 밀립니다. 여기는 미리 좀 피해서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도 동수원 부근 화물차 사고가 나면서 지금 두세 개 차로가 1시간 넘게 불편합니다. 정체가 여기도 극심한데요. 동군포에서 동수원까지 10km 구간이 많이 밀리니까 여기도 미리 우회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신재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학병원이 운영하는 건강검진센터 입점 예정으로 놀랍지.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볼링장 입점 예정으로 재밌지. 어린이 도서관과 키즈카페 입점 예정으로 온 가족이 즐겁지. 복합 지식문화타워 광명 G타워 상업시설 광명 G7 스퀘어 홍보관 오픈 중. 1600-6832 롯데건설 두산건설. 지하철과 도로 신설 추진 중으로 서울은 더 빠르게. 길 건너지 않는 단지 앞 학교 예정으로 교육은 더 가깝게. 서울을 단숨에 학교를 품 안에. 서울이 더 빨라지는 안심학군 아파트. 검단 신도시 모함이라도 엘리트 파크 1644-5445 모델하우스 오픈 중. 모아종합건설. 뉴욕에서 일하고 뉴욕에서 쇼핑하고 뉴욕에서 영화 보고 뉴욕에서 잠자고. 거기가 뉴욕인가요? 아니요, 동탄이에요. 비즈니스, 쇼핑, 영화관, 기숙사까지 동탄 테크노밸리를 주도할 뉴욕 트렌드 지식산업센터. 뉴욕 실리콘밸리를 동탄이 품다. 실리콘밸리 동탄 031-374-2770 현대건설 시공 예정. 마침내 옵니다. 세종을 대표할 지식산업센터. 산업,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혁신 네트워크. 세종 테크밸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분양형 지식산업센터. 세종에 다시 없을 가치 놓치지 마십시오. 세종 대명대리오 11월 오픈 예정. 문의 1600-1037 대명건설.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 KV. 지금은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SUV를 경험할 시간.
TV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약 300m 앞 60km 구간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네, 어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문건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촛불 계엄령 문건, 작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이 문건 기억하시죠? 이 문건의 원본으로 알려진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그 파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문건을 공개한 주인공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좀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오셨는데요. 자, 인사 나눠줘.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게 원본이 맞습니까? 이 문건이? 네, 원본이 맞습니다. 원본이 맞고. 네. 일단 앞서 저희가 뉴스 세계 시간에도 이제 이걸 좀 소상히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좀 그 추격을 해서 문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건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계엄에 관한 그 작전 계획입니다. 명확하게 어떻게 계엄군을 주둔시키느냐에 관한 문건인데, 애초에 공개된 문건은 3월에 기한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문건은 2월에 기한이 됐습니다. 오. 그리고 그 애초에 문건은 전시합수 계엄 문건인데, 예. 이것은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입니다. 제목이.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시국에 군이 정치 개입을 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만든 군이 시국에 대응할 이유가 전혀 없죠. 없죠. 그렇죠. 제목 자체부터가 일단은 그 부적절한. 그렇다면 이 시국에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지금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으면 예. 그렇다면 기무사 이런 문건 만들어도 되냐? 사실 기무사는 계엄령에 대한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법적인 그런 권한도 없고요. 합참이라면서요. 합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기무사가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건 내용을 보면 뭐 한강 다리마다 다 어떻게 배치하고 신천에도 배치하고 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네, 추가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통해서 야당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서 네.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계엄을 해지를 바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정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을 검거한다는 내용이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의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NSC를 여서 이걸 하자라고 하는 제안의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NSC가 소집이 돼서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 이거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어떻게 바꾸고 계세요? 그 밑에 문건을 보면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NSC 가로 열고 안보실장, 행정부 장관 등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무총리실, NSC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컨트롤 타워를 통해 계엄 선포 관련 사전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건만 보더라도 예. 한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루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박현주님이 지금 그 의견 주셨는데요. 황교안 대표와 계엄령과 뭔 관계가 있는지요? 개입했다고 단정한 것 아닌지, 네.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문건에 나와 있고, 예. 이 문건에 이제 그 계엄 선포문이라고 있어요. 네. 예시가 있는데 네. 이렇게 선포하겠다라는 거 밑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건을 작성했을 경우 장관에게 보고했고, 또 NSC를 지금 4차례 개최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한교안 당시 총리가 이것을 맡고 있고, 2016년 12월 9일하고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그리고 3월 6일에 각각 4차례 NSC를 주재했기 때문에 이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면 NSC가 이제 전체 회의가 있고 상임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체 회의는 보통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 네, 맞습니다. 상임위는 안보실장이 주재를 네, 하는데, 네. 당시는 뭐 대통령이 이제 탄핵 그 소추가 됐기 때문에 직무 정지 상태였고,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4번을 주재한 걸로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계엄령 발동 문제가 논의됐을 개연성이 충분히 매우 있다. 높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이 문건이다.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그다음에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법적 대응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저는 법적 대응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거 수사에서 밝혀야죠. 예. 황교안 대표가 이것을 몰랐다 그러면 왜 몰랐는지 상세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것도 밝히기 어렵죠. 왜냐하면 본인이 무능하다는 허수아비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예. 자기 명예가 실추된다고 판단하는 것도 있고요. 예. 하나는 개입됐다 그러면은 내란 예비 음모죄에 그 중죄에 해당되니까 네.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제가 봤을 때는 외통수기 때문에 네. 법적 조치를 해준다면 저야 늘 환영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임태원 소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2277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권한대행이니까 그냥 보고 체계상 명단에 그냥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권한대행의 권한은요. 네. 직무대행이 아닙니다. 권한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든 그 장교 인관식에도 대통령이 유고 시에는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국군 통수권자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착각하는데 직무대행이 아닙니다. 네, 허수아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의 권한을 다 쥐고 있는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 그때 것이죠. 당시에 국군 통수권을 실제로 행사를 하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엄사가 이거를 그러니까 계엄사가 아니죠. 기무사가 네, 이걸 했다면 보고했을 가능성, 개연성이 네, 네. 있다. 지금 네. 임태훈 소장께서 이렇게 보시는 네, 그렇게 거군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분명히 국민 앞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아, 그럼요. 네. 어제 이게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한 게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였죠. 네. 증인으로 나가셨던 거죠. 네, 작년에도 자유한국당이 요청해서 증인 요청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불출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이 문서가 기밀 문서인데 이것을 공개했다고 저를 고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서 유출 경위를 봐야 네, 된다. 네, 도둑이야 했는데 도둑놈은 안 잡고 도둑이야 외친 사람을 잡으라고 지금 저를 고발한 사안이라서 그럼 어제는 그 어느 당 그 요청으로 나가셨죠? 자유한국당 요청에 의해서 똑같은 나갔습니다. 예, 개헌 문건 관련해서요. 아 그래요? 예, 이유는 네. 개헌 문건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시나리오가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단체 동원해가지고는 멀쩡한 기무사를 해편시키고 일자라는 사람 쫓아냈는데 네. 이게 적폐청산이라는 명목하에서 일자라는 군인들 쫓아냈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쫓겨난 군인들도 불렀습니다, 몇 명. 근데 그 질문은 못하고 뭐 이 질문으로 다 끝나버렸죠. 뭐 이게 이제 그 소장께서 이제 어제 국감장에서 이거 이제 공개를 하면서 네, 주겸에서 난리가 난 겁니까 국감장이? 네, 뭐 정의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언제 입수하셨어요? 근데 이 원본이라고는 이거는 입수한 지 얼마 되진 않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이게 그 내란 음모죄는 지금 기소 중지하고 참고인 중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한교안 총리는 대표는 참고인 중지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요. 예. 조현천은 기소 중지인 상태고요. 미국으로 도피해버렸어요. 네, 사실 덮은 거죠. 예. 근데 문제는 그 지금 그 기무사 관련돼서 자유한국당이 저희를 계속적으로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흠집내기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7641님이 문자를 주셔서 제가 이제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으로 대신하겠는데요. 이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질문으로 대신하는 건데 문재인 정권과 여당을 공격하는 야권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여권의 음모가 저 문건 공개의 배후로 보입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 이 문건요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 검찰이 작년에 수사할 때 이미 입수한 문건 수사한 문건은 제가 이 문건 어디서 받은 게 이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고위 제보자가 저희한테 네. 이거 이런 게 있다라고 폭로한 겁니다. 그리고 재판 모니터링을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은 내란 음모죄가 아니라 이 기밀 문서를 허위로 등재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네. 이 재판 공판을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이 문건이 있다는 것을 추론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건의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계속 저희가 판 거죠. 그랬더니 네. 이것을 제보하는 사람과 연결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약 300m 앞 50km 구간입니다. 밀착 취재를 하셨군요. 밀착 취재와 추적 조사 뭐 이런 걸 한 거죠. 수사권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근데 검찰이 작년에 수사할 때 이것까지 입수를 했는데 네. 왜 그럼 안 캔 겁니까 검찰? 덮은 거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예. 무슨 직인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기소도 소환도 하지 않고 재판을 해부하지 않았습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내란 음모에 대한 문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사람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소환이 안 된다? 예. 뭐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모르겠으나 예. 걸석 재판이라도 해야죠 그러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조현천 도망갔으니까 한교안 총리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될 때 황교안 대표는 한국은 대표가 아니었죠. 아니었죠. 그냥 야인이었던 시절이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 검찰이 황교안 현 대표를 불러서 조사하는데 뭐 정작 부담을 느낄 이유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부담이 있죠.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셨죠. 총리까지 하셨죠. 예. 법무부 장관의 공안검사통인데 예. 하늘 같은 검사 선배님을 예. 어디 감히 예, 정관 예우도 몇 번을 붙여도 덧붙일 건데 네. 두렵죠 사실. 그리고 검찰에는 한교안 퀴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보십시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도 당당하게 자기가 나가서 소환조사 딴 사람들 받지 마라 그러면서는 검찰에게 이상한 소리 하는데 검찰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기계가 있으신 분이 예. 선배 앞에 찍소리 못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황교안 대표나 검사들이 그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예요. 네. 네, 기분 나빠야 됩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야지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의 멘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에 일하는 분들이나 그 검사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건전하고 상식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태훈 소장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게 수사를 재개해야 된다 이런 요구신가요? 네, 저는 이거 특검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라도? 네. 왜냐면 검찰 어떻게 믿고 수사 맡기겠어요? 당시 서울지검장이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고 그리고 사건 수사를 민간 쪽에서 맡은 책임자가 노만석 부장검사 중앙지검 소속입니다. 이 문건을 검찰총장이 지금 모르고 있을까요? 몰랐다면 굉장히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무능함을 보이는 것이죠.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이 문건을 입수했다면 검찰총장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소 독점권을 남용해가지고 기소하지 않고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거죠. 저는 직무유기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럼 아무튼 검찰은 그러니까 다시 수사에 나서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시고. 네. 혹시 어제 그 국감장에서 그러면 국방위 차원에서 논의가 되게 좀 모아진 게 있어요? 어제 이거 문건 공개하신 다음에?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그 자유한국당에서 청문회 하기로 예전에 여야 합의를 했거든요. 네. 청문회를 안 했어요. 청문회 다시 하자 그러는데 전 청문회 하면 환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언제든지 그러니까 나가서 네. 증언할 용인이 있다. 아 그럼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이제 받아서 논의가 진행이 될지 이것도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뉴스의 이면, 사실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선,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얼마 전에 또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게 있었습니다. 이 대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보고서에 윤석열 현 검찰총장 관련 기록을 남겼는데 검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요지의 보도를 내놨고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사건이 서울 서부지검에 배당이 되자마자 바로 지금 검찰은 속도를 높여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외부위원과 대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 팀 외부 단원들이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검찰이 아니라 경찰로 넘기라 이런 요지에 요구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과거사 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 팀 외부 단원이었던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가천대학교 이거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잠깐 제가 소개 말씀드렸는데 성명서 요지를 좀 다시 한번 말씀.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이것은 검찰총장이 이제 개인의 어떤 명예 훼손 때문에 네. 그 밑에 후하라고 할 수 있는 검찰에다가 보도장을 제출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가장 큰 것입니다. 네, 이게 일종의 이해 충돌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이해 충돌일 수도 있고, 네. 저희들이 과거사 과거사 조사에서 조사했던 사건의 상당수가 네. 검사가 물론 충실하게 수사를 했었겠지만 네. 대부분 어떤 압력 때문에 좀 수사 결과랄까 수사 과정이 왜곡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이번 사건 자체가 이미 그 밑에 검사들을 지휘하고 있는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이 보석장을 제출해서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 자체가 이미 그런 과거사 사실은 어떤 압력의 징표는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서부지검이 당시 그 팀원들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다는 이런 보도가 있던데 혹시 그 교수님도 조사 받으셨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고 지금 아마 그렇게 조사하신 분들은 그 소위 내부단원이라고 불리는 검찰 소속 조사단원들이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교수님한테는 전화만 왔습니까? 예. 뭐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출석해달라는 전화였습니까? 뭐 나중에 출석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는 있었지만 일단은 그냥 뭐 사건의 배경 같은 것들을 묻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이라 하면 어떤 뜻인가요? 그 조사 당시에 어떤 과정에서 이제 이 면담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 뭐 그런 과정들, 배경들 같은 걸 물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어제 보도 내용에 보면 검찰에서는 당시 그 조사단 보고서에 윤석열이라는 이름 섭자가 들어간 것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뭐 검찰에서야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었겠지만 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검사라고 해도 그 수사권을 갖고 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조사 권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 내부 단원이셨던 검사님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그 윤 씨를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접촉하는 과정이었었거든요. 윤중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 그 사람하고 찾아갔는데 뭐 저희들이 강제 소환할 수 있거나 체포할 수 있거나 이런 권한들이 있던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받았어야 되고 더더구나 저희들이 사실은 원래 이 팀에 배당되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을 끝내고 원래 이 김학의 조사를 맡았던 팀들이 좀 이렇게 무산되면서 저희들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예. 추가 투입됐던 경우군요, 그러면. 예. 그래서 또 사실은 그분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얻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윤중천 씨가 어떤 의도를 갖고 떠들었던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군요 하면서 좀 맞장구 쳐가면서 일단 좀 친밀도를 높인다 그럴까요? 어떤 분위기를 잡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 면담이 끝났으면 또 혹시 그분이든 뭐 다른 분이든 왜 만났는데 아무 기록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도 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기억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 조사 단원이 그 윤중천을 만났을 때 윤중천의 입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 섭자가 나와서 보고서에 담긴 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정리를 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설명을 하면 마치 그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되게 부각되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분이 그때 거명했던 건 한 10여 명 정도 되게 유력자들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뭐 자기가 친구인 것처럼 과장하는 맥락에서 나왔던 것이라서 뭐 마치 지금의 그 윤중천과 관련된 모든 그 성적 문제와 막 이렇게 엮여있다는 맥락과는 좀 다른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게 이제 그 보고서에 그 윤석열 현 총장의 이름이 담겼던 과정을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근데 지금 한겨레 같은 경우는 보도의 요지는 이게 보고서에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단
해서 이걸 제대로 왜 수사를 않고 덮었느냐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었던 건데 한겨레 이런 보도 요지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것은 뭐 한겨레가 다른 어떤 근거를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 조사에서도 뭔가 저희들은 사실은 원래 최초에 윤중창과 관련된 사건들이 부당하게 외부 압력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원래도 검사의 스폰서 사건이나 이런 뇌물 사건으로 취급돼야 될 것이 좀 이상하게 그 부분이 다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게 저희들 문제의식이었는데 그 맥락에서 보면 사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그 뒤에 부각된 사람이지 윤중천이 적대를 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그 정도의 거물이랄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이 없었고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친분 같은 거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좀 시간을 돌려보면 당시에 저희들이 조사했던 조사 범위에 들어갔던 이름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또 그 대상자들은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쉽게 아무것도 없이 그 윤중천이 이름을 거명했다는 것만으로 조사를 의뢰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어제 나왔던 성명이 이제 문제 의식은 어떤 고소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짧게 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소 내용을 보면 보도 당사자인 한겨레 신문과 그 기자 말고도 보도에 관여한 자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은 보도에 관여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 그 면담 보고서나 최종 결과 보고서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 조사반원이라기보다 그 라인에서 맡고 있던 검찰 쪽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부적, 그럼 이건 뭐 고소나 이런 게 뭐 감찰하든지 이랬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교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근데 사실은 감찰이라고 해도 제가 처음에 이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연 윤석열은 충분히 고소하거나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지위에서 이렇게 고소를 해버리면 밑에 이 고소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거기에 맞는 답을 내려고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 자체 방향이 정해진 것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법조계 관계자의 코멘트를 하면서 어떤 말을 인용을 했냐면 한겨레가 핵사건 과정이 밝혀지는 것에 과거사위원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법조 관계자의 코멘트를 인용 보도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사건 관련자가 됐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했지만 저희들이야 사실 좀 떳떳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자체 성명서가 좀 이례적이긴 하겠지만 총장이 부하 검사에게 지시해서 고소장을 던지면 그 맥락에 맞게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그 막내 검사랄까요, 마지막 검사 입장을 생각하시면 이건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학의 사건팀에서 활동했던 이근호 가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즈. 블랙 프라이데이도 지프답게 압도적 혜택으로 찾아갑니다. 오직 10월 한 달간 최대 20% 1,350만 원 할인. 지프를 가진 절호의 기회. 지금 지프 전 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블랙 프라이데이즈 집. 어깨 허리 아프지마를 영어로 말하면 Stop. 손목 무릎 그만 아플래를 영어로 Stop. 관절통 근육통 멈춰를 영어로 Stop. 붙이면 스탑. 통증 Stop.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 간다. 멈추지도 충분하지도 않다. 그러나 10월 23일 더 뉴 아우디 A6를 만나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This is your time. The new Audi A6.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차 살 때 어디까지 골라봤어? K5, 스포티지, 소렌토 셋 중 하나를 초이스하면 보증 기간과 거리를 내 맘대로 초이스.
1년 후 신차 바꿀 땐 중고차 가격 보장에 최대 200만 원 취등록세까지 지원받는 초이스. 10월 한정 기아 밸류업 초이스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메인은 여기다. 동탄호수공원 바로 앞 상권의 중심. 메인은 하나다. 풍부한 배우 수요와 색다른 콘텐츠. 메인은 우리다. 체험형 패밀리 엔터테인먼트몰의 같이. 동탄 호수공원을 대표할 상업시설 라크몽. 10월 오픈 예정 1599-9969. 제일건설 서영건설 플러스. 오늘의 인범약 끝판왕은 닦으면서 치료하는 이클린 닥스입니다. 약이니까 약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루 2번 잇몸병 치료 이클린 닥스. 잠시 라디오 볼륨을 높여보세요. 2020 G4 렉스턴 출시 기념 풍성한 혜택을 알려드려요. 차량 구동 시스템 무상 장착에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 연장. 거기다 노후경유차 교체 시 90만 원 지원까지. 이 많은 혜택으로 행복의 볼륨을 높이세요. 10월 한 달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독감 백신은 다 다르다. 다 다릅니다. 다르니까 선택이 중요하죠. 미국 FDA 승인, 독일 생산, 국내 판매 1위. 플루아릭스 테트라. 온 가족의 독감 백신 플루아릭스 테트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가까운 병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19 1분기 아이큐비아 국내 타가 독감 백신 판매량 1위 GSK 플루아릭스 테트라. 영원한 사업 파트 넉넉히 적재 내 생애 최고의 사업 전망주돌 보조 운전석 통풍실 봉고로 대 사장님 맞춤형 트럭 더 뉴 봉고 3. 1.2톤도 LPI도 있어요. 여보, 주스라도 마시고 가요. 늦었어. 다녀올게. 서울로 이사해야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이 세정거장 예정. 1243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양주 7호선 목적역 대광 로제비앙이 곧 찾아옵니다. 1600-8790. 대광 건양. 우리가 지켜줄게요. 걱정 말아요. 답답한 가게 부채에 많이 힘들었었죠. 중소기업 자금난 매일 공이했죠. 걱정 말아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세무 부담은 덜고 제기의 희망을 국민연금의 따뜻한 내일을 위해 공공장사 노후통 사는 괴롭게 오래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죠. 가게 기업 공공의 힘 한참 내 길을 위해